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통념상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부동산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가 되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혹한기를 맞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살펴보면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는데요. 바로 주식시장이 침체기에는 부동산 시장은 하락기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은 보통 6개월 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사태로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아마도 단기간의 반등은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주식시장의 회복기에는 부동산 시장은 상승기로 보면 됩니다. 지난 9일이죠. 검은 월요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일에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주가지수 하락률이 10%를 넘나드는 대폭락 장세로 동시에 빠져들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덮친 충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주가 하락폭으로는 1987년 이후 최대였습니다. 33년 만에 닥친 최악의 하루였지요. 이날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루 전보다 2352.60포인트 마이너스 9.99%가 급락한 21,200.62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우지수는 23,000대에서 21,000대로 수직 하강을 했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750.25포인트 마이너스 9.43%가 추락하면서 7,201.80으로 내려앉았습니다. 9,000선이 무너진 지 불과 6일 만에 7,000선을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도 260.74포인트 마이너스 9.51%가 하락한 2,480.6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가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었습니다. 지수 하락폭이 7%를 넘어가면서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뉴욕 증시 전체의 주식 거래가 15분간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9일에 이어 사흘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다시 작동했는데요. 하지만 주가지수 하락세는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의 대응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 유럽 국가에 머문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30일간 제한 조치를 들고 나오면서 검은 목요일에 방화세를 당겼습니다. 유럽 증시도 33년 만에 최악의 목요일을 보냈습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12.24%, 영국은 마이너스 10.87%, 이탈리아는 16.92% 등 유럽 주요 증시 모두 10%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1987년 10월 19일 22.6% 폭락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동반 급락에 놀란 유럽 중앙은행이 이날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약효는 없었습니다. 유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시에 터져나오는 악재에 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 모두 마땅한 대응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대부분 국가가 초저금리, 눈덩이 재정 적자 등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이
동시에 일시 매매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증시에 대한 충격은 앞으로 완화될 수 있어도 실물 경제가 위태롭기 때문에 금융 불안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10일이죠. 국내 증시 하루 만에 시가총액 61조 원이 증발을 했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4.94포인트 3.87%가 떨어진 1834.3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49조 5444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국내 증시 시가총액 감소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감소분을 합쳐 61조 1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요.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11년 10월 4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강남 상고 부동산 시장은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선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사실상 개업 휴업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전이 강해서 팔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이번 사태로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 2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연초 16억 9천만 원 대비 6억 6천만 원이나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달에는 다시 3억 원이 하락한 가격 2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8월 입주한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전용면적 112.제곱미터는 지난달 20일 25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억 4천만 원 대비 3개월 만에 5억 원 이상이 급락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30억 4천만 원 대비 3개월 만에 5억 원 이상이나 급락을 했습니다. 입주 12년 차인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이달 6일 16억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3개월 만에 무려 5억 원이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높았던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당연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락하기보다는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인 소폭 상승과 보합을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란 공식이 유효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사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채권과 금값도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유동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지도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로 실물 경제가 악화되어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동시에 글로벌 생산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더블 쇼크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침체가 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상관관계를 인식하시고 주식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하락장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회복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부동산도 주식 회복기에 급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잘 극복하시기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